자, 다시 한번요. 오늘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요?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라는 거죠. 응? 이렇게. 우리 민법 시간에 권리 변동 배우셨어요? 민법 하셨죠? 기억은 안 나겠지만. 어? 자, 그럼 취득이 뭐예요? 얻는 거? 네? 취득이라고 하는 걸 민법에서 배우셨을 텐데. 자, 취득은 한마디로 한다면 권리 변동이죠. 그 권리 변동의 모습은 권리 객체 입장에서 발생, 변경, 소멸이요.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취득, 변경, 상실이 되죠. 맞죠? 그러면 우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은 그런 권리 변동에 의한 취득을 실질 취득이라 하고요. 권리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취득을 간주 취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에 의한 취득은 크게 어떻게 나타나죠?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자, 세법에서 있는 승계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무상은 다시 상속인지 증연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우면 취득, 변경, 상실이잖아요. 맞죠? 이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과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나눌 수 있죠. 승계는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러면 권리 변동인데 이 원시 취득과 이전적 승계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을 내고요? 취득세를 내는 거고요. 설정적 승계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을 내냐면 등록, 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설정적 승계가 뭐가 있어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그런 취득이 승계냐 원시냐, 승계 중에서는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자 대충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거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세로서 내는 세금 뭐가 있죠? 상속세 내야 되죠.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야 되죠.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를 하면 양도세 내야 되잖아. 맞죠? 예? 그러면 지방세로서 취득자가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에이, 취득세 내야 되잖아. 또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돼요.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되죠. 그러니까는 상속을 받으면 뭐도 내야 되지만 상속세도 내야 되지만 뭐도 내야 돼요? 취득세. 증여를 받으면 무슨 세도 내야 돼요? 증여세 내야 되지만 무슨 세도 내야 된다? 취득세도 내야 된다.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취득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취득이란 이렇게 권리 변동에 의한 취득을 말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아버지가 재산을 주려고 하는데 매매 방식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증여 방식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자, 그러면 증여를 하면 증여세 내야 되고 매매를 하면 양도세를 내야 될 건데 취득세는 매매 방식이든 증여 방식이건 취득세는 어차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라든지 증여로 인한 취득세라든지 매매 방식에 의한 취득세는 뭐가 달라지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즉 취득을 승계인지 원시인지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응? 아셨죠? 결국 생각해보면 이거 등기 이전 원인이잖아요. 등기 원인이거든요. 이런 등기 원인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 뭐가 틀려지냐면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취득세 세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뭘 외워야 된다? 취득세 세율을 외우셔야 돼요. 취득세 세율을 외워야지 공부가 돼요. 취득세는.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인데 여러분들 자 401페이지인가? 아마 나와 있어요. 401페이지 맞네. 거기 취득세 세율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책으로 외우지 말고 저랑 같이 외워요. 자, 유상일 때 가장 일반적인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냐면 4%예요. 취득세 세율 4%입니다. 유상, 매매로 인한 취득세 세율 4%에 아셨죠? 상 4%고 이게 상속일 때는 아니 농지라면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용사업자일 때는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속을 받으면 뭐 내야 돼요? 지방세로서 취득세 내야 되죠?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지만 뭐도 내야 돼요? 취득세도 내야 돼요. 매매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네? 2.8%다. 이때 증여세 세율이 이때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3.5%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상속세 세율이 2.8%가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2.8%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증여세가 3.5%가 아니에요.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3.5%라고요. 여기 상속세나 증여세는 10에서 50% 세율이에요. 엄청 높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공부를 하는 거다? 취득세 공부하는 거예요. 취득세.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취득세를 잘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취득세 세율을 무조건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이걸 연상을 한번 이 장면을 딱 연상 사진 딱 찍듯이 찍어봐요. 유상일 때는 몇 프로? 4%. 다만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원시취득 간주취득 2%. 오케이? 취득세 세율입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외워봐요. 다시 한번. 방법이 없어 그냥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유상취득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원시취득 간주취득 세율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외운 이 세율은 정말 인이 바뀔 때까지 외우셔야 되는데 아마 1시간 후에면 취득세 세율이 잊혀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해하셨죠? 저는 이 취득세 세율을 강의를 수천 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수천 번까지는 아니어도 수백 번을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인이 바뀔 정도로 외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이 바뀔 정도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취득세 세율 다시 한번 꼭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자, 다시 한번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래요. 열거된 자산의 종류 뭐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으로서 뭐가 있어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습니다. 자, 다만 주식이라든지 용익물권이라든지 또는 특허권이라든지 또는 벌채된 원목이나 묘목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객체들이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취득이라 하는데 이런 권리 변동의 모습은 자, 지방세법에서는 크게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실질 취득은 어떻게 나눠져요? 승계, 원시,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거고 간주 취득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여러분들 간주 취득 4가지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간주 취득 4가지. 토지의 무슨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물의 개수.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들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면 그 권리 변동의 내용은 어디엔가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어디엔가 표시가 돼요. 그 문서를 뭐라고 하죠? 등기부 등본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면 어디 표시가 돼요?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돼요. 등기부 등본이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갑구나 을구가 변하면 얘는 권리 변동이에요. 갑구나 을구가 변하면 권리 변동이에요. 하지만 표제부가 변하는 건 권리 변동이 아닌 거예요. 사실 또는 사건의 발생일 뿐이야. 즉 표제부에 적히는 종류가 뭐가 있지? 표제부가 뭐에 적히지? 지목, 건물의 구조, 차량의 종류 이런 게 뭐예요? 표제부의 기재사항이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표제부가 변했어. 지목이 변했어. 건물의 구조가 변경됐어.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이거는 권리 변동이다 아니다? 권리 변동이 아니에요. 권리 변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득으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목이 변경됐는데 차량의 종류가 변경됐는데 건물의 구조가 변경됐는데 그로 인해서 이걸 취득을 간주하는 이유는 뭐의 증가가 있기 때문이다. 임야가 대로 바뀌었어. 임야 아무 쓸모없던 임야였는데 이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가 상승해요 안 하겠어요? 지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 상승한 지가를 취득으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취득이다? 그래서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동산 등이 취득이 이루어진다면 자, 부동산 등을 매매로 샀어요. 부동산을 상속으로 샀어요. 다 납세무 있죠? 자, 토지가 지목이 변경됐어요. 건물이 구조가 변경됐어요. 그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했다면 권리 변동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증가분을 취득으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취득을 구분하는 거 무상이 뭔지 상속이 뭔지 증여가 뭔지 이거 다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건축이 뭔지 이런 것들 다 건축법에서 배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상속이나 증여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권리 변동에 의한 취득을 실질 취득이라 하고
권리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취득을 간주 취득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취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의 차이라고요? 이런 취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의 차이라고요? 취득세 세율의 차이라고요. 아셨죠? 우리는 뭐를 외워야 된다? 취득세 세율을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 세율 다시 한번 외워볼래요? 유상취득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사업자일 때는?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 오케이? 아셨죠? 그래서 자, 취득세 과세 대상 외우시는데, 취득세 과세 대상 뭐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거, 각종 회원권 이렇게 외우면 되죠. 이런 물건들 취득할 때는 권리 변동에 의한 실질 취득과 권리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간주 취득 나눌 수 있겠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취득의 종류, 취득세 과세 대상. 여러분들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어요? 과세 요건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다? 취득할 때 낸 세금이다라는 거. 오케이? 네. 취득세 세율을 왜 해야 되는지.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뭐 있어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인데요. 근데 취득의 종류는 크게 무슨 취득이 있고요? 실질 취득이 있고, 또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이 있죠.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392페이지 들어갑니다. 392페이지. 그래서 자, 하나씩 볼게요.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가 지냐면, 누가 져야 돼요? 사실상 취득자가 져야 돼요. 이때 사실상의 취득자란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불구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등등 두 번째 줄입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뭐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한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뭐한다?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줄. 자, 보실래요? 여러분들 현대차가 에쿠스를 완성하죠.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것을 실수요자가 인도받게 되죠. 이 인도받는 게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죠. 그럼 원래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불문하고 무조건 다 과세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이런 차량 등의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자동차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 그 취득세가 다 실수요자한테 뭐가 될까요? 전가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차량 등에 대해서는 제조, 제작,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 등이 있고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이 있을 텐데, 자, 얘네들 원시 취득 어떻게 하겠다? 얘는 과세합니다. 하지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에 대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겠다.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 뭐에 불문하고 등기, 등록에 불문하고 누가 진다? 사실상 취득자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저 순서를 좀 바꿀게요. 4번 상속인부터 보실래요? 근데 만약에 상속이 게시됐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등기되지 않았죠? 오케이? 이때 취득세는 누가 진다고요? 상속인 각자가 납세를 집니다. 네. 재산세 누가 지죠? 네? 주된 상속이 진다고 했다. 소유과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지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주된 상속인. 주된 상속은 어떻게 판단했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런 말이에요. 상속 개시가 되면 자 장남, 차남이에요. 이게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자를 말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아셨죠? 그럼 이때 상속 개시가 냈는데 등기를 안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상속 개시로부터 6월에 속하는 날까지 이때까지 취득세를 무슨 납부해야 된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상속인. 이때 상속인들은 연대에 책임지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그 중에서 재산세는 누가 져야 된다? 재산세는 주된 상속인이 져야 된다. 재산세는. 아셨죠? 이때 재산세는 연대 납세는 없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뭐 하지 않았어도? 등기되지 않았어도. 등기되지 않았어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래요? 근데 이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이때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했어요. 이때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이때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냈잖아요. 등기에 관계없이 이미 취득세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등기 엄마 이름으로 상속 등기하더라도 별도의 납세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오케이? 네. 그래서 상속인이 져야 됩니다. 자, 5번 주택조합이 조합원이 져야 됩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져야 된대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 이거 한번 볼래요? 조합원이 있는데 조합이 있어요. 조합원이 토지 등을 출자를 하면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해요. 그럼 이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만들어진 아파트가 조합원한테 이전이 되면 여기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 납세무 있다고 하면 난 조합은 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내 재산 갖고 만든 조합이 조합도 내야 되고 나도 또 한 번 내야 된다면 이건 이중과세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공판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일 크게 주어진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뇌물죄거든요. 뇌물죄. 근데 이 뇌물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서로 경제적 동일체였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 즉 박근혜 돈이 내 돈이고 최순실 돈이 박근혜 돈이고 이게 똑같은 동일한 공동체의 돈이었다고 인정되는 순간 뇌물죄는 성립이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가 하면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이지만 경제적 실질로 봤을 때는 동일한 인간 아니냐, 동일한 삶, 동일한 공동체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조합원과 조합원은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이지만 조합과 조합원은 하나의 뭐가 된다? 경제적 동일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는 게 맞겠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 아파트 신축이 조합원용에 해당된다면, 읽어볼까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실래요? 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조합이 지는 거예요. 그럼 조합은 그 아파트를 보존 등기하고 누구한테? 분양 계약자한테 분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여기까지.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과 일반 분양자가 취득하는 것은 무엇의 차이일까요? 취득세 뭐? 내년에는 아닌데. 취득세 달라지지. 세율의 차이겠지. 조합원용은, 이 아파트 신축이 조합원용은 처음부터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니까 아니, 안 내는 게 아니지. 2.8%.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이해하겠어요? 그럼 일반 분양자는 조합이 보전 등기하고 분양계약자는 4% 내겠지. 왜요? 무슨 승계니까? 유상 승계니까. 이해하겠어요, 이거? 조합원용 아파트는 처음부터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원시 취득이다. 아셨죠? 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되지. 근데 얼마 낼 거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럼 그 외 일반 분양용은 조합이 보존 등기 쳤다가 이전 등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일반 분양자는 승계 취득이니까 몇 프로가 된다? 4%가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를 외워야 돼? 취득세, 세율을 외우고 있으면 이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4페이지. 394페이지 보시면 시설 대여업자 있죠? 교수님들, 이게 국내 시설 대여 물건이라 한다면 이때는 시설 대여 업자가 돼야 되지만, 이것이 만약에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이 한다면 이때는 수입업자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리스예요. 리스 자산. 응? 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시설 대여 물건에 대해서는 국내 시설 대여 물건에서 누가 지고 시설 대여 업자가 지고, 응? 리스 회사가 지는 거예요. 취득세. 그다음에 외국인 소유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져라. 오케이? 여러분들 네 번째 거기 책에 보시면 7번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있죠?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지입 차량 아세요? 지입이 뭐예요? 네? 등록은 누구예요? 운수회사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오케이? 하지만 실질은 누가 진다? 사실상 차주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입 차량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는 뭐에 불구하고? 등록 명의에 불문하고 누가 진다? 사실상 차주가 져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간주취는 뭐가 있죠? 간주취는 네 가지.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개수, 주식 취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일 때는 누가 져야 돼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져야 되고요. 자, 건축물의 개수인데 여러분들 이거 2번인가? 393페이지 2번 읽어볼게요. 393페이지 2번 읽어보시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해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뭐 한 것으로 본다?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건축물의 개수인데 이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수선을 하는 건데요. 또는 시설물 설치하는 걸 말하는데 근데 이거예요. 다 이거 한번 볼래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아닌 자가 가설했대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란 누구를 말하냐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란 건물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는 누구를 말한다? 건물주를 말하는 거. 아셨죠? 그럼 누가 져라? 건물주가 져야 되는 거라는 거. 가설한 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아니라. 자, 쉽게 얘기할게요. 병원에 보통 정형외과는 뼈 부러진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대기층에 정형외과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이제 환자용 좀 대형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대형 엘리베이터를 집주인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설치해요? 병원 원장이 임차인인 병원 원장이 설치를 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더 큰 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 결국 그 건물의 구조가 변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뭐가 된다? 가치가 더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치가 증가 분에 대해서는 누가 취득세 납부를 줘야 되지? 건물주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나중에 임대업 할 거잖아요. 응? 나중에 임대업 할 거잖아요. 근데 지하에 내가 취득했는데 지하에 룸사롱이 들어서
이 룸사롱은 사치성 자산으로서 취득세가 4배가 더 중과세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거 누가 부담해야 돼요? 누가 법적 책임 있죠? 건물 주인이 있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 건물주 입장에서 본다면 임차인의 업종으로 인한 제세 공과금의 증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뭐 이런 특약이나 이런 걸 넣어두면 더 좋겠죠. 당연히 임차인이 내겠지만. 제 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산한 경우는 누가 납세를 진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제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에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산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라고 돼 있죠. 그럼 함께라고 돼 있으니까 임차인도 연대 납세를 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함께 취득한 것을 간주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가설을 한 것이 건물주도 함께 가설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지 납세 의무를 함께 지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차인이 가설했지만 건물주도 함께 한 거야. 그래서 건물주가 죄된단 말이에요. 말 자체가. 아셨죠? 여기서 함께라고 해서 연대납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연대납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주가 지는 건데 가설을 함께 한 거야. 가설을 함께 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죄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 잠깐 어디 갔냐면 과점주주 394페이지 과점주주의 납세 의무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래서 과점주주 4개 중요한데 보시면 되겠고 10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할 때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실래요? 갑이 본인의 아들한테 이거를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해요? 양도를 하는 게 유리해요? 증여를 하면 증여세 내야 되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증여세가 유리합니까? 양도세가 유리합니까? 세금이 누가 더 세지? 왜 증여세가 세요? 응? 증여를 할래요? 양도를 할래요? 왜요? 자, 과세 표준인데 증여세는 증여가액이 과표가 되죠. 응? 맞죠?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잖아. 16억에서 10억을 뺀 6억만 과세하죠. 아무래도 증여세가 더 세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한테 주려면 물론 줄 자산도 없지만 응? 그렇죠. 증여하는 게 아니라 양도를 해야 되겠지. 양도를 해야지. 당연하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응?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세무서장이 알아요, 몰라요? 세무서가 이걸 모르겠어요? 응? 당연히 알지?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너가 한 양도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민법에서 배울 텐데 가장의 양도라고 합니다. 가장, 가짜의 양도야. 위장한 양도라고. 아셨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양도는 뭘로 보겠다? 증여로 추정하겠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도 실질은 유상거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너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면 이때는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그러니까는 자녀한테 주려면 반드시 자녀가 근거가 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으면 양도가 돼서 세금을 좀 더 싸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이렇게. 근데 그럼 우리는 지금 을이잖아요. 즉 아들의 취득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 아들의 취득세는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몇 프로겠어요? 취득세 세율은 원칙은 몇 프로? 그렇지. 3.5%겠죠. 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볼 테니까. 증여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니까? 3.5%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394페이지 읽어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몇 프로라는 거예요, 결국? 3.5%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됐으면 다음의 경우에 입증됐죠? 입증됐으면 다음의 경우에는 뭘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몇 프로라는 거예요? 예? 4%라는 것이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매, 파산 선고, 등기 등록을 필요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때는 무슨 취득으로 보겠다? 이때는 유상 취득으로 보겠다. 오케이? 그런데 자녀분들한테 뭔가를 주려면 무작정 주지 말고 자녀에게 근거를 마련해 둬야 됩니다. 아셨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돈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 샀다고 하는 거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당연히 벌었어야죠. 그게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급여받은 명세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누구야? 그 야당 대표, 바른정당 대표 딸이 뭐 보니까는 대학생인데 뭐 통장에 뭐 매독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걔네가 세뱃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뱃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그래서 뭐 했다는데 어쩔 수 없지만 세무적으로는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원래 그것도 그렇게 탄로가 났으면 근거가 있겠죠. 손이 뭐 매달 이렇게 들어왔다든지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찌됐건 간에 제 말 이해하셨죠? 예, 세무적으로는 인정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면 10번에 보면은 결국 증여로 본다, 양도로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 무엇을 지칭해 주는 거다? 취득세 세율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듯이 무조건 뭐 외워야 돼요? 취득세 세율을 외워야 된다. 무조건 취득세 세율을 외워야 돼요. 아셨죠? 취득세 세율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것들은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는 취득 시기에서 취득세를 다 마칠게요. 아셨죠? 이렇게. 오늘 뭐 했어요? 과세대상,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세 납세의무자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